오늘은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현재 학폭 심의를 앞두고 있는 분들보다는 심의가 끝나서 조치가 나온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더 필요한 내용이에요. 징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재가 되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가서 심의를 받고 나면 그 결과가 집으로 오잖아요. 그게 조치결정 통보서라는 서류인데요. 어쨌든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다면 인정을 하고 조치결정 통보서에 적혀있는 징계를 잘 이행하면 돼요. 문제는 조치만 잘 이행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가 되거든요. 1호부터 3호까지는 이번 징계가 처음이라면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는 않지만 4호부터 9호까지는 다 기재가 되고요. 특히 6호 이상부터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4년 동안 생활기록부 기록에 남고 9호는 퇴학인데요. 이건 삭제되지 않고 평생 남아있게 돼요. 생활기록부에 징계 조치가 남으면 3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첫째는 입시에서 불리해요. 2026학년부터는 학폭 징계를 받으면 이 해당 내용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감점을 받거나 지원 자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둘째, 가해 학생으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든 혹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 이 생활기록부는 유지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아무래도 선입견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학폭으로 출석 정지를 받았다면 서면 사과 정도를 받은 친구에 비해서 당연히 좋지 않아 보이겠죠. 마지막 셋째, 추가 학폭이 발생되면 무조건 분리해요.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번 학폭에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고 서면 사과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가 돼요. 아까 제가 1호에서 3호까지의 조치를 받으면 이행만 잘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이 2번째다 그러면 이번에는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이렇게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으면 조치만 잘 이행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입시부터 해서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높은 처벌이 나왔다. 혹은 처벌 이후에 또 다른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다. 혹은 학교 조사나 심의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억울함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사항이라면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조치 이외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자녀와 충분히 논의해서 대처하시길 바랄게요.